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310 중계석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임혜민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예, 보시죠. 이 혜민 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 끝내고 나면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바로 310 중계석, 특히 제가 이 등 뒤에 붙이는 시청률, 이거 챙겨보시는 게 어머님의 주요한 일과가 됐다고 하네요. 시청률 이게 참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지난 23일이 이 어머님 생신이셨다면서 축하 말씀도 부탁하시더군요. 당연하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310 중계석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민주당 지도부 코로나 음성. 다음은 6탄 압색 정진웅 차장검사 승진. 마지막 60년 만에 공개 러시아 수소폭탄 영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자체 최고 시청률과 함께 8월 마지막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오늘 제 옆에는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당장 등 돌리고서 지금 시청률 압박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 최고 시청률을 찍었는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시청률이 이 폭망을 하면 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작진이 정말 우울한 주말을 보내거든요.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직을 거실 겁니까? 직을 걸고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진짜 약속하시는 겁니까?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저도 좀 보답을 해야죠. 좋습니다. 자, 짧고 굵은 방송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노 마스크 폭행남, 마스크 써야 하는지 몰랐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진짜 앞서 보신 그 남성 지하철에서 슬리퍼 벗어서 막 때리고 난동 피우는 거 진짜 이거 보신 분들 몸이 부들부들 하셨다고 하던데, 자, 코로나 관련 사건 사고 끊이질 않습니다. 현장부터 가보시죠. 자, 정부가 오는 일요일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 2단계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될 방침이고요. 다만 이 정부는 음식점, 카페 이런 방역 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아직 3단계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문가들 중에서는 3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이거 3단계는요. 아시다시피 계엄령과 다름없어요. 쉽게 말하면 10명 이상의 그 실내외 집회가 아예 금지가 사실상 되고요. 기업들은 이제 필수 인원 제약은 다 당연히 재택근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걸 게임장, 헬스장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은 매출이 지금 15%나 격감할 것이라고 아예 지금 경제 단체들이 우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국회 지금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국회에서 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죠? 아직 다행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출입 기자가 예. 그야말로 풀제를 해서 최소한의 취재 인원만을 들여 보냈는데도 그렇죠. 이제 확진자가 발견되는 바람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지도부, 또 박광원, 이영석 최고위원, 또 그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런 분들이 모두 이제 그야말로 그 검사 대상이 됐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기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은 그러나 모임은 자제하고요. 이달 31일에 또 재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찬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임기 2년이 다 됐죠.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실 이제 그 민주당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170석 대승. 그렇죠. 이것을 이뤄냈죠. 그래서 177석이죠. 죄송합니다. 180석에서 이제 그 엄청난 현재 177석인데 이제 180석 대승을 그야말로 이뤄냈는데 이분은 이제 근데 다만 어저께 이제
인권위한테 이제 교육 수강 권고도 좀 받았죠. 그 장애인 폄하가 문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 아주 파란 곡절이 많은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비상 시국에서 퇴임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 비대면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오후 2시 앞서 2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퇴임 기자간담회. 예, 이런 식으로 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정말 네. 우리 정치사의 최초인데요. 그렇습니다. 저거 정말 그 코로나 시국 속에 퇴임하는 그 이 대표의 정말 면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도 비대면으로 치러지기로 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분노 유발 영상 보실 차례인데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야, 얘는 왜 민주당 가냐? 이거 민주당 가잖아. 너 왜 그래? 야, 와, 와. 때려. 오, 때려. 어? 나가. 행님이 이거 하잖아요. 왜 어떻게 안 써? 일로 와, 너. 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이게 지금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막 지나던 열차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제 오전 7시 15분 아침인데요. 이제 50대 남성 지금 보이시는 분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이제 열차를 타니까 이제 그 주변 승객들이 차라고 권유를 하니까는 아주 기분 나쁘다면서 이제 2명을 폭행을 했어요. 그 2명에 대해서 목을 조르거나 예. 슬리퍼를 던져갖고 이제 슬리퍼로 막 얼굴을 때리고 그러니까요. 우산을 집어던지고 하여간 굉장한 난동을 이렇게 부렸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조금 전 제가 오전에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진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봤더니 일단 50대 남성인데 몸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맞으신 승객들께서 상당히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자들을 마주친 그 A 씨는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으니까 화가 났다. 그래서 때렸다는 걸로 하면서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 써야 되는지 모르셨습니까? 이런 기자들 질문에 몰랐다면서 이제 죄송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한 가지 지금 더 나온 얘기는 예. 이분이 24년 동안 조울증 약을 내가 먹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그래서 좀 하여간 좀 그런 신경이 좀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질환이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진술이 이런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네. 뭐 조울증 증세가 있어도 마스크는 써야죠. 되죠. 본인을 네. 위해서도 써야 되지 당연한 않습니까? 거죠. 당연한 야, 겁니다. 그런데 또 어제 수원 버스 사건도 그렇고 네. 이 마스크 관련 실랑이들 최근 빈번하는 이런 실랑이들이 연령대가 좀 다소 높더라고요. 물론 우리 310 가족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진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저는 폭행 같은 사건이 난 게 피의자가 349명에 달하는데 경찰청 통계죠. 그렇죠. 네, 예. 경찰에 따른 건데요. 60대 이상이 115명, 32.9%나 됐고요. 50대가 83명으로 23.7%. 두 세대를 합치면은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세대들을 합친 거에 비해서 좀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고 답답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나이 드신 분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죠. 네, 당연히 다만 이제 이런 비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약간 모든 분들이 세대를 다 건너뛰고 해서 다 마스크 차고 함께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사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서 보신 그 영상에서 주변에서 저 남성을 말리고 또 제압하려고 나섰던 많은 시민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관련 기사 달린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본보기로 일벌백계 하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걸 싸움을 가서 말리고 제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 저기에 이제 내가 휘말렸을 경우에 예. 내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야기받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볼 때는 다 함께 예. 나서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분은 좀 막고 또 신고도 하고 예. 뭐 이런 문화가 좀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역삼역 2호선 역삼역에서 오늘 낮 12시 30분에 70대 할머니가 네. 내가 코로나 환자다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역 내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데 아, 참 이 큰일이네요. 큰일이다, 경찰은 일단 이 할머니가 확진자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떤 갈등, 사회 갈등이 네. 일어나는 거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맞습니다. 이 문화가 절실합니다. 예. 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엄중한 와중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이 정책을 놓고 정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어떤 비유를 들 때 전쟁터에 비유하는 거 그야말로 가장 강도 높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정부에서 그동안 모든 신경을 올 들어서 써온 게 코로나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이 모범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위상까지도 감안을 할 때 굉장히 그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전시 사령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제 그 의사협회 쪽에서는 반발이 이 반응을 두고도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코로나가 위기 상황인데 4대 악 의료 정책, 정부가 이런 4대 악 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 중에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아군한테 총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서 최대집 받아쳤네요. 의사협회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의료계도 뭐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지금 뭐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게요. 전공의가 이제 아시다시피 인턴 레지던트들이고 네. 이분들이 사실 그 방역과 지금 응급은 다 이분들이 맡고 그렇죠. 있어요. 이 방역과 응급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 16,000명 가운데 무려 76%가 지금 사직서를 썼습니다. 여기 이제 뭐 서울대 유력병원이 이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또 고려대 안산병원 149명,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 전공이 129명 전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다 아시다시피 응급 이런 말이 들어가듯이 응급실에 당장 핵심 인원들이 사직서를 썼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아예 연락을 지금 차단하면서 강경 지금 바이웨이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전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 왠지 명령이라니까 어기면 처벌을 받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의료법 59조예요. 자, 국민보건에 중대한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일 때에는 또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의료인들한테 이렇게 당장 업무를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요. 불응한다면은 의사 면허 정지. 아니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센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의료계 파업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행여나 아주 위급한 응급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못 받아서 자칫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예, 자, 네. 그런데 결국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밤이죠.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에서 모 씨, A 씨라고 부르겠는데 A 씨가 이제 약물을 마셔서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고요. 119는 당장 이제 약물 이것은 이제 그 위에서 빼야 되니까 위세척 이거 그렇죠, 정말 위세척을 제일 해야 중요한 1차 조치인데 예. 무려 13곳에서 지금 해당 전문의가 없다. 아. 이래가지고는 부산이 아니라 울산까지 갔어요. 아이고야. 울산까지 가니까 길에서 3시간이나 허비를 했잖아요. 예. 결국 그 사이에 독은 다 퍼졌겠죠. 예. 결국은 어제 오후에 아까운 그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전형적인 그야말로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역과 응급의 최전선 전공의들이 예. 사라지면서 이렇게 좀 그 사이에서 피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분 돌아가신 거 정부는 전공의 탓이다. 전공의들은 정부 탓이다. 그런데 정말 그 사이에서 국민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빨리 양측이 타협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은 검찰 인사 후폭풍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체질 개선이냐 찍어내기냐.
자, 법무부가 어제 검찰 중간 간부 평검사 인사 단행했습니다. 딱 2명입니다. 딱 2명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서울 동부지검 먼저 갑니다. 자, 이쪽은 동부지검 전경인데요.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분 그렇죠.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잖아요. 이번에 자리를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옮겼습니다. 이제 대구지검 부부장인데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이니까 이제 직급은 같은데요. 자리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보다는 검사들에서 서울이 훨씬 인기가 좋은데다가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굉장히 핫한 사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한 곳이 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인 그런 요지인데 여기에 지금 진혜원 검사가 됐는데 아까 말한 그런 사전 언행 등으로 해서 네. 구설수가 아주 큽니다. 지금 저 사진이 바로 이제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그 전직 비서를 뭐 2차 가해했다. 뭐 이런 논란을 내가 낳았던 지금 저 박원순 시장 등 남자 공직자 둘을 내가 성추행했다. 내가 팔짱 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저 박원순 시장한테 그 피해를 입은 예. 그 피해 여성을 2차 가해 검사가 2차 가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났는데 그래서 여성 변호사회는 이거를 징계를 요청하기도 예. 했고요. 지금 대검에서는 감찰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요지로 갔기 때문에 논란이 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수사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당장 야당에선 세게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언론인 출신 조수진 통합당 의원 굉장히 이제 그 말이 센 분인데 이분이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 동부지검 여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타령 수사가 황제 의혹 수사가 8개월째 지금 답보 중인 곳이다. 아마 이제 이 진혜원 검사가 가면은 추 장관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다. 아마 그 수사를 또 답보로 시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 검사는 이제 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부르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올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비판을 하는 등 친정권 선관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 사실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거는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네. 자, 아무튼 지금 뭐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자, 일단 진 검사는 본인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울 지역을 지망하지 않았다. 나는 제주도를 지망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또 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수 강진 씨의 노래 땡벌의 가사를 인용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 제주지검 얘기를 했는데 난 제주도 가고 싶다면서 집이 멀으니까 하숙집을 구하는 전화를 돌리고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면서 땡벌 그 유명한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제 나훈아가 노래한 곡 그리고 좀 더 요즘 젊은 분들한테 강진이 리메이크한 곡으로 유명한 땡벌 가사를 인용했는데 이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렇게 노래를 저 말을 붙였습니다. 자, 뭐 그러면 노래 잠깐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들국화 너네 이름 참 이뻐 치근치근치근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자, 검찰 인사와 땡벌 전 솔직히 잘 해석이 안 저도 돼요. 좀 이게 좀 왜 이런 노래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다만 땡벌이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거든요. 네네. 이 땅에서 자라는 벌인데 이 벌한테 한번 걸리면은 그야말로 작살이 납니다. 왜 그 추석 전에 벌 쳐다가 벌에 물린 작살이 분은- 난다는 아, 표현은 죄송합니다. 너무 저, 거친 표현 같고요. 제가 이제 벌에 물리는 아픔이 굉장히 크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한마디로 하여간 이 땡벌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면 지금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날 울리는 땡벌. 저는 그래서 제 그냥 해석은 지금 인사를 기다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추 장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본인의 또 호감을 이 노래로 표시한 건 아닐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자, 그건 뭐 이제 강찬호 의원의 해석이었고 네. 자, 며칠 전에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에서 아들 문제를 수사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이 통합당의 김도읍 의원이 당시 이 군복무 의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가 미복귀 의혹인데 당시 동료 병사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네, 잠깐 녹취록을 그것도 공개했죠. 예, 네. 잠깐 들어보시죠. 전화를 했고요. 25일 날 당시에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안다 이러길래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10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위가 한 명 들어오더니 네가 그 일명한테 전화건 당직병이 맞냐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 미복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휴가 처리했으니까
그냥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리라고. 여당 당대표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서열 한 2등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 지역대에 있는 뭐 대위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구나 휴가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자, 아무튼 저런 뭐 의혹들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에서 아들 문제를 수사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인사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였던 정진훈 검사. 영전을 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역시 영전을 했어요. 영전했습니다. 영전했어요. 저 서울지검 형사 1부장에서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자리로 승진을 했고요. 또 정 부장검사 밑에서 주무를 담당하던 정광수 부부장도 영동지청장, 이제 청장이 된 거, 지방검찰 청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화제가 많고요. 예, 또 지금 그 이번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도 나왔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이 대검 인사안이 이제 보고가 올라오니까 네네. 한두 페이지 보더니 볼 거 없고 저 그냥 놓고 가라. 나오면 저 신문에 이제 저 나오면은 뭐 내용을 보겠다니 이제 불편하신 게 내뱉을 때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수족이 다 잘려 나가서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이제 없는 처지인 것 같다. 아마 혼밥을 지금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에피소드 같고, 네. 자, 오늘 어제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뭐 안팎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죠. 입장을 내놨죠. 네, 그러니까 특수 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에게 집중되는 인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러면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 또 여성 검사들을 많이 대거 발탁을 했는데 여기도 난 높은 점수를 스스로 줬습니다. 자,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갈이 수준이 아니고 아예 피갈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을 완전히 교체했다는 얘기고요. 뭐 수사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동안 계속 한직을 돌아왔던 이른바 비주류 검사들, 그래서 특수통같이 어떤 굉장히 이제 그 사회의 이목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그걸로 승진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지방을 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저 희망을 갖는 인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검찰 주류가 완전히 바뀌는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 자, 두 번째 현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은 60년 만에 기밀 해제된 러시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히로시마 원폭 3,300배 60년 만에 공개한 수소폭탄 영상입니다. 자, 헤드라인 그대로입니다. 러시아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러시아가 핵실험 장면을 공개했는데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196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전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원래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핵실험한 국가, 그것도 지하에 이제 핵실험을 하는데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60년 전이면 이제 구소련,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 대결을 벌이던 때인데 그때 구소련이 개발했던 아주 강력한 수소폭탄, 원자 폭탄보다 더 한층 강력한 수소폭탄, 짜르 봄바, 그러니까 황제 폭탄이라는 이런 수소폭탄을 만들면서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요. 더 끔찍한 거는 지하 핵실험이 아니고요. 그때는 지상이나 바다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했습니다. 예. 네. 자, 60년 만에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러시아 국영기업 원정기업인 로사톰이 창립 75주년 올해가 되었는데 그걸 말해서 당시 실험 장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유튜브에 공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축적된 핵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것보다는 너무나 그 무시무시한 폭탄을 저렇게 대놓고 지구에 터뜨린 그런 그 어떤 잔혹함이랄까요? 저는 이런 거에도 비난이 집중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무튼 그 위력이 14만 명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3,300배라고 엄청납니다. 하는데 네. 그 영상 보시죠. 자, 낙하산에 매달린 27톤의 폭탄 바로 떨어뜨리면 지진 피해 우려도 있고 폭격기 조종사도 위험해서 저렇게 낙하산에 그리고 꽝 터졌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어마어마한데. 자, 저 섬광 좀 보십시오. 저 버섯구름이 말이죠.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까지 치솟았다. 우주에서도 보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반경 35km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0km 떨어진 당시에 60년 전 당시에 1,000km 밖에 핀란드의 가정집 유리창도 깨졌다고 할 정도.
저 구름 기둥 좀 보십시오. 저게 인류 멸망을 보통 묘사하는 영화에서도 저 정도 버섯구름은 잘 안 나올 지경인데 네. 저게 현실이라는 게 끔찍한 얘기고요. 사실은 저 당시는 소련만 한 게 아니고요. 미국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비키니 수영복이라는 그렇죠. 말이 나온 게 바로 비키니 비키니 섬. 섬에서 그 미국이 저런 급의 엄청난 또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요. 그때는 정말 그 두 강대국이 바다나 저런 그 땅에서 대놓고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해서 지구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인류가 반성을 하게 될 그렇습니다. 상황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가사키 그 원폭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뭐 일본이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를 해놔서 좀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보면 정말 이 폭발 당시에 그 처참하게 훼손된 당시 시설물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거에 3,000배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아니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떨어져도 평택, 그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죽거나 3도 화상을 입는 엄청난 그런 그 규모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그 끔찍한 핵폭탄을 이 지상에서 마구잡이로 터뜨린 미국과 소련은 그 이후 국제적인 비난에 시달린 끝에 결국은 이제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그래서 그 이후 7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지하 핵실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한도 핵실험을 지하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동안 핵실험이 너무나 그 지구나 인류에게 미친 악영향 때문에 한게 된 건데 사실 지하 핵실험도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말 모든 핵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일본 사람들 원폭 피해는 입었겠죠. 하지만 왜 원폭을 그렇게 당했습니까? 그럼요. 본인들이 인류의 가해를 한 사실부터 인정할 때 예. 그 피해에 대한 동정도 나오는 위원님 겁니다. 지금 비말이 좀 튀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칸막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아, 예. 아무튼요. 자, 세계로 가는 310 중계석 이번에는 케냐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아프리카 케냐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모름지기 학교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없고 내년 1월까지 모든 학교를 폐쇄해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닭들이 뽑기호하면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게 학교인지 양계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저게 예. 사실 학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오고 네. 수입이 없어지니까 예. 학교는 양계장이 됐고 교사들은 양계업자가 됐는데요. 이거 꽁 드신 닭이 아니고요. 아이들 대신 닭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학교가 학생들이 안 와서 수입이 없으니까 투잡을 해서 네. 저렇게 과외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선생님들 뭐 월급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사립학교인데요. 케냐 어린이들의 5분의 1이 사립학교를 다닌다는데 그야말로 학교의 돈줄이라면 아이들이는 수험료인데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수험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렇게 닭을 키우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케냐뿐만 아닙니다. 케냐뿐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요. 특히 뉴요커들 요즘 반려동물로 닭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참 안 될 것 같은데. 양캐는 집에서 고양이 키우죠. 고양이 키우죠.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강아지, 고양이 많이 하는데 그 반려동물 닭 입양 업체 뉴욕 쪽 얘기 들어보니까 전년 대비 260%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 닭을 키웁니다. 집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걔가 지능이 너무 높아서 예. 마치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순수한 동물하고 지내고 싶어서 고른 대상이 닭이래요. 그러니까 김용옥 선생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지금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좀 지능이 좀 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좀 더 이제 닭은 좀 더 동물 그렇게 하죠. 느낌이 예. 나고 걔는 좀 너무 좀 인간 예. 느낌이 나고 그런 좀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려닭이라고 프라이드 치킨을 안 먹을 것도 아닌데 반려닭을 키우는 거 전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그래서 잘 지금 한 가지 또 특이한 해석은 예. 이게 지금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예. 닭 기르는 즐거움과 예. 그다음에 닭이 나는 알도 즐기려고 이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냐. 닭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털 알레르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없습니까? 이제 털 알레르기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죠? 양캐도 이제 고양이하고 닭을 같이 키워보면 어때요? 한번 그러니까. 아니, 싫습니다. 그냥 네. 고양이만 키우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변침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나홀로 집의 주인공 아시죠? 알죠, 유명하죠. 네. 맥컬리 컬킨. 이거. 네, 이거. 따라하지 이거 아주 마시고요. 안 돼? 저 맞습니다. 저 케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네, 나홀로 집. 그때 그 나홀로 집의 원인가 투인가의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트럼프 그 호텔 사장님으로 나왔었죠. 잠깐 다녀오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맥컬리 컬킨이 SNS에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면서 네. 뭘 올렸어요. 여러분 늙은 느낌을 받고 싶어? 나 이제 40살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진 준비돼 있습니까? 저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건 이거. 저거. 야, 40살. 야, 40살. 40살인데 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죠? 네. 양캐도 그 정도 되시지. 저는 44. 예, 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분 컬킨이 말이죠. 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 또 1편이 나왔고 그때 10살이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깊은 인상을
줬던 것 같고 저는 그때 저 컬키는 근데 얼굴 보면 이분이 사실은 인생 역정이 깊어요. 아, 부모가 맞아요. 두 번, 맞아요. 본인도 두 번 이혼했고 부모하고는 지금 아예 안 보는 사이입니다. 왜냐면 예. 영화 제작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얘기도 있고 얼굴을 보면은 지나간 세월의 굴곡이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재산은 1,700만 달러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 네. 연예인 걱정만큼 또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하긴 저 나홀로 집에 원투가 너무 대박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 나름 재산을 관리해서 재산은 1,700만 달러 유지하고 있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일단 저희가 오후 3시 10분 기준 10일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를 뽑아봤는데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잠시 후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전 NHK 속보로 일본 NHK 속보로 총리직 사퇴 의사를 굳혔다 하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검 아마 7번째쯤에 나올 텐데요. 자,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만두는군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예, 이제 어떤 내용일지는 이제 직접 본인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최근 한 주간지가 피를 토했다. 그렇습니다. 아베가 피를 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난치병인 본인의 이제 오래된 병이 궤양성 대장염인데 사실은 그 아베가 전에도 한번 총리를 하다가 관뒀을 때 배가 아파서 그만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야말로 그 속병이 또 재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10년 전에 후쿠다 총리라는 분도 네네. 이렇게 갑자기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나 사임한다였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지금 사임 가능성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 됐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참 아베 신조 일본 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평생 수건이 평화헌법 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총리를 전후에 지낸 사람이 이제 사또 총리였는데 예, 사토 사또 이사코. 총리의 그 7년 8개월 그 임기를 넘겼습니다. 경신했죠. 최장 총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지금 건강 문제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최고 목표였던 평화헌법, 보통 국가화, 그렇죠. 평화헌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는 신문 보도에 마이니치 보도인데 암 검사까지 받을 만큼 아하. 지금 그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지금 마스크를 봐도요. 입을 간신히 가리는 코와 입을 다 간신히 가리는 아베노 마스크에서 넓은 일반 마스크로 바꿨다. 그것 역시 지금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나빠진 얼굴색을 얼굴색이 안 가리기 좋으니까 위한 그렇죠. 방편이었다 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육군이 좀 홀대받는다 그랬다고 했는데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 임명한 거 이거 상당히 눈길을 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잠시 후 아베 총리 기자회견 내용은 정치부 회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네, 뭔가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말에도 댁내에서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